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면서 많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키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검찰 소환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검찰과 민주당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소환장 발부는 이재명 측에서 자극한 측면이 다분합니다. 어쨌거나 소환장을 받아든 이재명과 김혜경 지금 바짝 쫄아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4건의 재판으로 매주 서너 차례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죠. 그런데 재판이 한 건 더 추가해질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이번 소환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 이틀 만에 발부됐습니다. 따라서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검찰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그만큼 기소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는 소환장에 그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로 연결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국회법대로를 외쳤죠. 그러니까 검찰도 법전을 들고 지금 맞짱을 뜨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의 그 같은 행동을 국면 전환용 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콕 찍어서 탄핵을 발의한 것을 괜찮고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안에 대한 보안 수사를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재명을 소환하면 그 시점이 검사들을 탄핵한 직후라고 해서 정치적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이재명 전 대표의 상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많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혼자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온갖 범법 행위를 저질렀죠. 너무 복잡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마치 그 말을 믿는 것처럼 추정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개딸들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바보들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재명을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과 의원들이 서로서로 양심을 속여가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현재 처한 상황은 설상가상이나 진퇴양난, 첩첩산중 이런 용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극한 상황입니다.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죠. 선거법은 9월 구형에 이어서 빠르면 10월 초, 늦어도 10월 말에는 1심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사실과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말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거짓말로 사실상 입증됐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거의 모든 증인들이 김문기와 이재명의 관계를 증언했고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의 오랜 측근인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 김인섭의 1심 재판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김인섭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로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김인섭의 로비 덕분에 백현동 부지가 4단계 상향돼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혐의는 누가 봐도 유죄입니다. 그렇다면 반성도 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내려질 검찰 구형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일 것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일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선거법은 100만 원을 넘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민주당은 모두 반납해내야 됩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선고받기는 불가능해집니다. 1심 선고가 가혹해지면 이재명 주변에서는 줄줄이 이탈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전후해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는 더욱 위중하죠. 위정교사로 인해서 이재명은 과거 지금 선거법 말고 지금은 대선 선거법입니다. 위정교사는 경기지사 선거법 당시의 위정입니다.
위정교사로 인해서 이재명은 과거 경기지사 선거 당시 저질렀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덕에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선 후보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정교사 혐의는 그만큼 범죄 혐의가 위중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요건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최근 검사 탄핵에 격분하고 있는 검찰은 아마 당연히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위정교사 혐의 역시 법정 최고형은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중형 선고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정교사는 집행유예 이상이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다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을 제외하고 정치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부부가 동시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부부에게 너댓개씩의 날짜를 전달했다고 하니 부부가 나란히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지만 며칠 사이에 유력 정치인 부부가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원내 제1당 대표로 낯들고 다니기 힘든 상황이죠. 보통의 사람 같으면 부부가 동시에 범죄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막말로 쪽팔려서 동네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이사라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뻔뻔한 부분은 검찰에 대해서 국면 전환용 쇼라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린 쥐라고 하지만 11건의 범죄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소환되자 정권의 위기 때문에 물타기의 제물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개딸을 제외한 어느 국민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부부 소환이 알려진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 보고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제네시스 관용 차량을 도지사 부인에게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부인을 수행하라고 시켰습니까? 공무원들 야식비로 샌드위치를 사 먹으라고 시켰습니까? 도대체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외쳤죠. 그렇듯이 궁지에 몰리면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버릇은 아직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소환장을 보낸 지난 4일이 민주당이 검사들의 탄핵안을 발의한 직후의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분히 정치적인 소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에 오히려 미온적이었고 그런 사실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유독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깔아뭉갠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을 수사하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면 이원석 총장의 지금까지 스타일로 볼 때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도 소환 없이 기소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정자동 힐튼호텔 개발 특혜를 비롯한 이재명의 남은 여주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탄핵이 없었다면 최소한 이원석 총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소환 내지 구속영장 청구는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부부가 이번 검찰 소환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그래도 야당 대표라는 입장을 고려해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에 결정키로 했지만 불응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이 그런 이재명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검찰 조직 자체가 와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소환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반드시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환당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마 이재명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재선출되는 즉시 10월로 예정된 자신의 정치적 사형 선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이재명 사건 담당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행동도 스슴지 않을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봐 왔습니다. 그 전에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각인시켜야 되고 이번 검찰 소환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가 참교육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